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 실종 7일째의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단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단서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 후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44일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며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죠.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 54세의 김영우 씨였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기부천사로 불리던 재력가였기에 이 소식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치밀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김영우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거래처의 폐수 처리장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충주호에 유기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범죄는 늘 흔적을 남기는 법.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둘씩 발견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충주호에 차량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역대급 단서라고 할 수 있죠. 새벽 깊은 시간, 인적이 드문 충주호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단서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또한 유기된 차량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이는 용의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혈흔은 과학수사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범인의 부인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차량 내부의 특정 부위에서 발견된 혈흔은 사건 발생 당시에 치열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며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 번호판을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조 번호판을 사용함으로써 수사망을 교란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던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살인과 관련된 검색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검색 기록들은 김영우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살인 방법, 시신 유기 방법, 증거인멸 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극악무도한 범죄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김영우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과학수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이 어우러져 진실을 밝혀낸 것이죠. 다음으로 수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종 신고 초기 경찰은 CCTV에 차량이 찍히지 않아 피해 여성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초기 제보나 목격자 진술도 부족하여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던 김영우 씨가 과거 이성 문제로 피해 여성과 다퉜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영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며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며 경찰은 이러한 패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NA와 혈흔 등 추가적인 단서들을 확보하면서 용의자를 더욱 강력하게 추궁했습니다. 확보된 DNA와 혈흔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되었고, 이 결과는 김영우 씨의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김영우 씨는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과 과학적인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 해도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신 유기 장소까지 실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경찰은 곧바로 김영우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 가능성을 너무 늦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실종된 지 무려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동안 수사 초기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실종 신고 후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무려 2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용의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단순 가출보다는 범죄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명확하고 특정인과의 갈등이 있었던 경우 범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용의자 김영우 씨의 범행 은폐 시도는 정말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는 CCTV를 피해 동선을 숨기려 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카메라의 시선을 피하며 움직였고 심지어 범행 도구와 관련된 증거물들을 숨기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처를 이용하여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은폐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폐수 처리장이라는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장소를 선택한 것은 그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한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차량을 여러 차례 옮겨 숨기는 등 완전 범죄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호판 위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차량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용의자의 도주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그가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임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는 심지어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업무를 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기부천사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그의 이런 잔혹한 범행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평소 사회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과 실제 범죄 행각 사이의 극명한 괴리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얻었던 좋은 이미지를 범죄를 은폐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 부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이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이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용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점,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잔혹성과 이중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초기 수사의 중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까지요.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해 여성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수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실종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